수요일 18일 10시 공수처로 출석하시라고 어떤 혐의로 출석입니까?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 대통령실에서도 관저에서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인편으로는 전달 못했지만 우편으로도 보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검찰도 오늘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언제 나오라는 건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수사기관들이 한 사람을 두고 같은 날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도 인상적이긴 합니다.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출석을 거부해왔죠. 변호인단도 드디어 꾸려진다고 합니다. 출석 거부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변호인단이 꾸려지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장면을 보게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공조수사본부가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의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맡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권익위원장을 맡기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선배입니다.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했고 현 정부에서는 방통위원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표의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일단 선임이 됐고 이 변호인단 대표에서 변호인단이 무슨 변호인단인가는 아직까지 정확히 나온 건 없습니다. 탄핵 심판만 맞는 것인지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변호인단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이 결정이 됐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입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6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탄핵 심판 주심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탄핵 심판 주심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랜덤, 그러니까 전자 추첨 형식으로 결정을 하는데 정형식 재판관이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명 2명,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2명,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1명을 제외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바로 그 인사가 정형식 헌법재판관인데 주심을 맡게 됐습니다. 주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네, 공조수사본부가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시도했지만 불발이 됐는데 공수처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특급 등기도 우편물도 지금 발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아마 될걸요. 특급으로 갔으니까. 네. 예. 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 발언이 한 일주일여 전에 대통령의 담화 내용인데 그리고 지금 출석 요구서를 받지도 않고 있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내란의 우두머리죠. 예전에는 내란의 수괴라고 했고요. 그 피해자가 됐는데 본인이 그 국민 앞에 서서 법적, 예. 정치적 책임 떳떳하게 이겨내고 피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예. 온통 거짓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가장 잘하는 거를 이번에 국민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가장 예. 뛰어난 능력, 거짓말이 하는 능력이 있는데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검찰과 공조본에서 보낸 이 출석 요구서를 이렇게까지 피하는 거 보면 가짜 출근이 떠오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경찰을 활용해서 출근할 때 빈 차를 보내고 늦게 네. 출근하는. 얼마나 비겁하고 좀 찌질한 모습인가. 정말 한나라에 지금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으로서 직을 수행했던 분이라면 이런 어떤 법적 영역에서의 집행되는 이 체포, 출석에 대한 소환 통보예요. 체포도 아니라. 소환 통보에 이렇게 피하는 모습 너무나 비겁한 행동이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변호인단이 이제 막 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변호인단 구성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변호인단의 이제 대표를 맡기로 했고요.
지금 그 밑에 석동현 전 검사장이 변호인대에 합류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명성 이제 선임 행정관이죠. 또 이 선임 행정관은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 소추 대리인으로 참석했었고 또 형사재판에도 변호를 참석했다 그러거든요. 경험이 다 있어가지고 최명성 선임 비서관도 합류하느냐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재판에 속도를 내라라고 헌재에다 주문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본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 재판에 대해서 정상적인 속도로 가는 게 국민들 보기에 맞는 얘기겠죠. 내 재판은 연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헌재 심판은 빨리 해라.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 공정성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2심, 항소심 사건 기록 통지서를 지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수령을 당사자가 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통지서가 와도 수령을 거부하면서 지금 계속 늘어지고 있는데요. 변호사도 선임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판 지연하기보다는 국민들 보기에 공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 임해주길 바란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네. 자, 공조본의 출석 요구서를 보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차 소환도 거부하고 결국 시간 끌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움크리고 숨은 거죠. 진지전을 벌이겠다는 건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조본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러 갔을 때 비서실과 경호처에서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좀 황당합니다. 그분들이 내란 수계 비서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내란 수계 경호하는 분들이 아니면 당연히 대통령 비서실 업무 가운데 하나죠. 그걸 명목상 어쨌든 대통령직에 있는 직무가 배제가 된 거지 직은 여전히 대통령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령을 해야 되고요. 제 걱정 중에 하나는 특급 등기로 보내도 이 집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수령을 거부하지 않을까. 관저예요? 예, 관저에도 예. 누군가 그거를 수령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던져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편함에 예. 넣어놓고 갈 수가 있나요? 등기라는 거는 꼭 수령인 대리인이라도 누군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꼼수 장꾀를 짜내서 안 나가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수사에 응하면 소환에 응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구속될 거를 윤석열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 최소한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해 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된다. 그게 그분들을 찍어준 윤석열을 찍어준 분들에 대한 도리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소환되면 그 즉시 체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윤석열 대통령 소환 통보 현황을 보면 지금 검찰에서 이미 소환 통보를 했고 2차 통보까지 하고 거기에 공조본에서도 18일 출석 통보를 지금 한 상황인데 15일이냐 18일이냐 아니면 둘 다 안 나갈 것이냐 뭐 이렇게 계속 상황이 이어질 것이냐에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건 소환 통보를 경쟁적으로 한다는 것을 넘어서 체포를 누가 할 것이냐의 경쟁으로 봐야 됩니까? 예, 저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제 수사기관들이 서로 경주마 수사를 할 거다. 즉 누가 빨리 잡나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신병 확보를 하는 곳이 수사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먼저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하느냐가 수사기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근데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의 위험성을 봐도 체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경찰은 사실 공소 유지를 할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고 공수처는 지금 검사를 비롯한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검찰은 양심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군데가 다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좀 특검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씨가 가장 싫어하던
그 특검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네. 이 특검법에 의하면은 사실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도 기존의 기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장이 거부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특검법 안에는 그런 것도 못하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번 상황을 규명하는 것이 국민들이 신임을 얻기에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어느 곳이든 출석하면 바로 체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인데 그 누가 체포해야 돼요? 국민 입장에서 누가 체포하는 게 좋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따지면 공조본이 체포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법률적 근거, 내란죄의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경찰의 국수본입니다. 그 중심으로 모인 경찰, 공수처, 국방부의 조사본부가 있는 곳이 체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야만 처음에 내란죄로 이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내란죄를 추가하기 때문에 나중에 본안 재판을 갔을 때 그 수사 부분에 대해 근거에 있어서의 법적인 또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공조본에서 하는 게 맞고요. 특히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JTBC 단독에도 나왔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속인 디지털 포렌식 팀이 이번 내란에 협조했다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데 이 검찰이 이 내란에서 본인들이 협조한 부분들이 드러날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수사를 폭넓고 좀 뚜렷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점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손을 떼야 되고요. 두 번째, 검찰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 아닙니까? 예전에 우병우 민정수석 검찰 수사받을 때 국민들이 경악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들어갈 때는 그냥 뭔가 좀 카메라 후레쉬를 받으면서 들어갔지만 안에 들어가서 팔짱 끼고 검사 후배들한테 그래 적당히 시간 떼고 나갈게 이런 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손 곱게 모은 후배들이었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더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한 말하자면 공조본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다. 검찰은 즉시로 손을 떼야 된다라고 저는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자, 다시 돌아가서 소환은 곧 체포다라는 것 동의하세요? 지금 수사 기관들이 방금 말한 것처럼 그 경주마 이제 식으로 이제 체포를 하는 누가 먼저 하느냐 이 여기에 굉장히 사활을 거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수사 기관들이 이제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 있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수사 기관으로서 역사적으로 한 번 있을까 말까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치 트럼프를 누가 먼저 쟁취하느냐 이런 식으로 수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좀 하고 있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수사기관이 혐의를 얼마 정도 입증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포를 하더라도요. 이건 영장 없이 체포하는 거는 48시간 내에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48시간 뒤에 영장을 쳐야 된단 말인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증거가 다 확보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증언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엇갈리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법원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구속영장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해서 긴급 체포를 했다가 영장이 기각돼 버리는 이런 사안을 좀 염두에 둔다 그러면은 이 체포가 좀 신중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제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보엽 의원님?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분 참 싸게 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권익위원장을 했고 방통위원장을 하기는 했지만 그때 임기를 제대로 채운 게 없습니다. 임기를 제대로 채워서 그 기관에서 이런 업적을 남겼구나 이런 일을 했구나 기억에 남는 일이 없어요. 그냥 후배 윤석열이 여기 꽂으면 여기로 가고 저기 꽂으면 저기로 가고 장기판에 졸처럼 다녔어요. 김홍일 이분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분이 아까 중수부장 했다고 그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BBK 실소유주 의혹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을 때 검찰이 특수수사본부를 꾸리고 김홍일 이분이 책임자였습니다. 맞아요. 무혐의 처리했죠. 그리고 나서 이명박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이 사람한테 표창을 줬습니다. 수사 잘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BBK, 다스 다 이명박 걸로 드러나고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양심이 있는 검사 출신이었으면 내가 정말 그때 수사를 잘못했구나.
나 훈장 반납할게. 그래야죠. 안 했을 겁니다. 양심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이 없는 자가 윤석열이 꽂아주는 대로 다니다가 이제 후배 변호단 대표까지 나서게 됐다. 참 싸게 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변호인단 윤곽은 전체는 다 지금 드러난 게 아니에요, 김성열 의원님? 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씨가 끝까지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변호인단 구성이 좀 중요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이면 주로 전관들을 좀 씁니다. 검사 출신의 뭐 이런 분들도 쓰고 지금 뭐 헌재 출신 분도 쓰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좀 근절하려고 해도 아직까지 전관 예우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을 좀 노리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면요. 첫 번째는 이번 사건의 경우는 현행범이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생방송으로 군인들이 유리창 깨고 국회에 들어가는 걸 모두가 지켜봤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증인과 너무나 많은 증거 그리고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행범이나 다름없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적 관심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전관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적인 인연 이런 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못하고요. 마지막으로 헌재 재판관 분들은요.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인을 하셨어야지만 그 자리에 가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명망 있고 실력 있다고 평가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뭐 사적인 감정이나 인연으로 이렇게 판단을 그르치실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내란에 가담한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강제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불응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연행에 지금 나섰고요. 경향신문 보도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김 전 장관 측 법률 대리는 출석 거부 의사에도 강제조사를 시도해서 검사를 오히려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불법 수사를 한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인 것으로 보여요. 네. 지금 들리는 말로는요, 검찰의 영장주의를 위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또 변호인으로부터 조력받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침해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강제 구인이니까 인치를 하겠다 그랬죠. 구인해서 조사하겠다고 하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가 그러면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걸 또 취소를 했습니다. 인치를 취소한 상태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가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보면은요 어떤 혐의가 있거나 피의자한테 진술 거부하는 모습이 굉장히 뭔가 비겁해 보이고 이렇게는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당사자가 되면요 이건 진술 거부권은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조국 전 대표는요 조국 사태 때 자녀 입시 부정이 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조국 구속을 얘기했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조국 대표가 들어가서 법률적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1심, 2심 내내 진술을 거부를 했었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불법 채용 의혹 이거 관련해서도요. 사위는 진술 거부를 했었고요. 백오른 민정비서관도 진술 거부를 했었고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또 역시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으로 검찰 출석했을 때 12시간 동안 진술 거부했었고요. 그 다음 달 또 출석을 요구했지만 진술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의혹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게 당연하게 보이겠지만 피의자 당사자가 되면 이건 법적 권리로 피의자들이 진술 거부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온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이 사정이 다급하고 그런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서 윤석열 내란 세력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재명, 조국, 기타 등등의 정치인을 들여오는 거는 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들 대통령이라면 국민이 권력을 위임해 줬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에게 총뿌리를 들이댄 중대범죄 아닙니까? 그런 중대범죄, 내란, 군사반란, 수괴와 어떻게 다른 범죄가 비교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진술 거부는 맞아요. 진술 거부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도 이제 진술 거부를 했을 경우에 검찰은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진술 거부권을 얘기를 하면서 조국이니 이재명 대표니 이런 분들을 끌어들이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사정 급한 건 이해합니다. 예. 네, 저도 여기까지 할게요. 자, 서영주 의원님. 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검찰이 민주당으로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자유통일당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그 통일당에서 추천해준 거기를 변호했던 사람으로 변호인이 선임됐다. 라면서 좀 여러 가지 그 입장이 이상하게 좀 변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검찰이 바뀌었습니까? 그동안 검찰이 어떤 검찰이었습니까? 민주당이라면 샅샅이 뒤져서 모든 정치인들을 기소하려고 혈안이 됐던 검찰이 예. 갑자기 민주당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면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억측이고요. 애시당초 제가 애초부터 검찰은 그 수사에 손을 떼야 됩니다. 내란죄의 직접적인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타고 들어가서 내란죄로 들어가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김용현은 내란죄로 즉각 구속수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직권남용이에요. 거기에 내란의 중요 임무를 했다고 하지만 직접 수사권이 없으니까 법적 다툼이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저는 김용현 부분도 저 말하자면 공조본으로 넘겨서 내란죄로 직접 수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질서 있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검찰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김용현만 보더라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라.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김성열 위원님. 네. 주심 재판관이 정해졌습니다. 주심이 역할이 뭐 절대적으로 큰 건 아니잖아요. 네. 주심 재판관이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토론회나 이런 거에서 발제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발제자요. 예. 그래서 어떠한 이 사건은 어떠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그런 건데요. 이 내용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발제자가 뭐라고 하셔도 다른 분들도 다 각기 엄청 많이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심 재판관이 누가 되는 것이 큰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보다는 오히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수명재판관, 즉 준비기일을 정하는 그 수명재판관을 2명을 이례적으로 좀 임명을 한 것을 좀 주목을 하는데요. 이 수명재판관이 사실 재판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증거나 증인들을 정리하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2분이나 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처리를 하겠다라는 예.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신속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의 이런 의지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요. 이런 여망을 반영하는 만큼 결과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헌법재판관의 분포는 사실 저희가 누가 지명하느냐 또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언론에서 분류는 하고 있지만 오로지 헌법으로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역시나 만장일치로 나왔잖아요. 그건 뭐 보수 진보 이런 문제를 떠나서 헌법적 가치,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위법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종합 판단하기 때문에 헌법의 기준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